안녕하십니까. 예, 지난 시간에 이어서 10-3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이 강의 시간의 주제가 이 다문화 가정의 그 위기에 대응하고 대비할 수 있는 필요한 일반적인 상담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첫 시간에는 담론을 제기했고요. 두 번째는 그 어떤 상대에 대한 이해를 위해서 그 이주 여성들이 동남아 지역과 사회주의의 그 문화 속에서 여성 평등에 대한 그 성평등에 대한 관점을 가지고 살아왔던 것을 충분히 이해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또 그 오랜 동안의 남성 위주의 그러한 사회 속에서 살아왔던 것을 우리가 한 번 더 돌이켜 볼 수 있는 그러한 그 논의를 해오는 과정 속에서, 그렇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주제의 마지막 부분이 될 수 있는 일반적 상담에 대해서, 그리고 또 그 기법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아마 이 기식 끝나고 나면 다음 주 11주 차에는 기독교 상담에 대한 것들, 즉 성경의 그 말씀 위에서는 그러한 상담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사회는 이제 다문화 사회가 너무 빠르게 변화하고 있고요. 이처럼 그 변화의 그 흐름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이제 발맞추어 나가야 할 것인가, 이 압박감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다문화 가정, 결혼, 이주민, 특히 이제 타국에서 오신 분들이라 하지만은 그분들이 이제 사회적인 그러한 문화적인 이질감이 우리 사회 속에서 녹아지지 못하면 스트레스가 굉장히 더해지죠. 그리고 심리적으로도 불안감이 날로 증가하고, 삶이 이제 그 압박감이 오게 되어지면 그 행복감은 사라집니다. 육체적, 정신적, 심리적으로 그 압박감과 스트레스를 받으면 혈압도 높아지고요. 상당히 이제 다문화 가정에서 필요한 부분이 이제 전문적인 상담이라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마 이거 절실한 것인데요. 상담이라는 것은 갈등을 해소할 수 있고, 또 욕구 불만을 효율적으로 뭔가 원만하게 변화시키는, 그리고 자기 성장을 도모할 수 있고, 또 주위와 여러 가지 그 어떤 여건을 보면서 생산적인 방향으로 개선할 수 있는 그런 도움을 주려는 하나의 전문적인 노력이 이제 상담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상담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적인 그러한 행복 추구, 그러나 또 사회적인 유익, 이런 것들을 같이 함께 도모하면서 문제를 다뤄나가는 주체가 되도록 하는 것이 이제 우리 초점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그 개인이 고통하고 있는 가정이 회복이 되어진다면 사회적인 위험 부담도 당연히 줄 것이고요. 그리고 내담자의 잠재적인 능력을 찾아내고 개발하고 또 활용하도록 돕는 것이 상담의 아주 중요한 그런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제 가까운 분들이 이제 스트레스가 심각해서 이제 원형 탈모도 생기고 하는 것을 보면, 이 육체적인 그러한 문제의 질병들이 심리적으로 아주 어렵고 힘든 부분이 견디기 힘들면 거기에서 이제 혈압도 고혈압이 이제 동반되어지고, 또 여러 가지 호흡도 곤란해지고 여러 가지 그 질병의 요인들이 오는 것이죠. 자, 이런 것들이 또한 해소가 되지 않으면 건강한 삶을 살아가기가 힘듭니다. 뭐 가정 해체 이것뿐만 아니고 개인적으로 삶에 있어서 굉장히 그 밝지 못하고 우울하고 또 장애 요인들,
심리적 장애 요인들이 생기면 나중에 정신적인 문제까지도 생겨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첫째, 이제 우리가 볼 것은 상담이란 내담자를 위하여 형성되는 조력관계다 하는 것이죠. 즉 말하자면 내담자라는 것은 클라이언트인데요. 찾아와서 직접 자기의 필요를 상담자에게 내어놓고 자기 마음을 털어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내담자라고 이렇게 호칭을 하는데요. 자기 스스로 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담자는 가난한 자기 중심적인 입장을 떠나야 되고요. 상대방인 내담자 중심의 입장에서 관계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담 관계에서 상담자는 내담자를 있는 그대로 이해하고 신뢰하고 존중하고 그리고 허용하는 분위기에서 솔직하고 진지한 관계를 발전시키려고 하는 그런 태도가 중요합니다. 이 상담 관계에서 상담자와 내담자가 맺게 되는 조력의 관계라.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요, 상담이라는 것은 하나의 역동적인 상호관계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상담관계란 상담자와 내담자와의 관계로서 서로가 서로 상호 협력하고 상담의 목표를 향하여 함께 노력하는 그런 협력관계로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담자가 일방적으로 내담자에게 교훈하고 가르치고 지시하고 이래서 문제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 상담자와 내담자가 함께 협력하면서 문제 해결을 위해 나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것이에요. 결국 듣는 것이죠. 얼마나 잘 듣는 거가 중요한 것인데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볼 것은 상담 관계는 개인적이고 비밀이 보장되는 관계입니다. 상담 관계에서 내놓는 판단, 비판, 정지하거나 부정적인 결과는 어떤 것도 해서는 안 돼요. 어떤 것도 가져서는 안 돼요. 두려움 없이 그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말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담자가 뭘 말하든지 다 들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상담자는 내담자를 존중하고 그를 무조건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내담자는 그의 고민이나 느낌 또는 경험 등 마음속에 여러 가지 담아두지 않고 내어놓게 하는 이렇게 줄줄 나올 수 있게 털어놓을 수 있게 하는 것이 상담자의 능숙한 테크닉이고 아주 유능한 자이죠. 이에 대하여 상담자는 내담자의 허락 없이는 절대로 비밀을 지키는 것을 상담자의 윤리로 삼고 있어야 합니다. 자, 우선 이야기는 천주교에서 이 상담에 관계되는 것이 이제 직접적으로 재범한 사람이 이제 개인적으로 고백하고 사죄를 대리적으로 신부가 용서하는 것이 있죠. 그때 이제 신부는 들어주는데요. 그래서 이제 발설하면 안 되는 것인데, 그래서 참 우스운 일들도 많이 일어나는 그런 좀 내용들도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는 것들을 좀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또 기회가 있으면 또 이야기해드리고 있고요. 네 번째는요, 상담 관계는 촉진적 의사소통이 기본입니다. 그래서 상담에서 언어로 나타내는 것보다는 말로 표현하지 않는 것도 중요해요. 그리고 이제 마음속에 남아있는 것까지 관심을 가지고 이해하려고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말을 넘어서 정황을 파악하여 내담자에게 삶의 힘을 북돋아 주는 것이 곧 상담이거든요. 그래서 일상적인 말은 자신의 생각이나 마음을 정확하게 표현하면 되지만 상담자의 말은 내담자가 그 말을 듣고 힘과 능력을 촉진하고 적극적이고 건설적인 방향으로 새로워지는 변화를 촉진케 하는 의사소통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내담자로 하여금 어떤 문제를 해결하도록 돕거나 또는 그의 능력을 보다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을 발견하도록 돕는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상담자와 내담자 사이의 1:1의 상호작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힘을 길러주는 것이 결국 상담이며 힘차게 살아 자신의 세계를 개척하도록 돕고 성취하고 또 행복의 길로 안내하는 것이 바로 상담이죠. 그래서 상담이라는 것은 어떤 면에서 한 개인뿐만 아니고 내담자로 하여금 어떤 문제를 해결하도록 그렇게 돕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그 내담자의 모든 삶의 활동에서 언제나 필요한 힘을 붙들어주는 전문적인 봉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상담의 원리이고 어떤 면에서는 여기 기독교적 요소가 여기 근본적으로 깔린다면 기독교 상담이 되어질 수 있는 것이고요. 기독교 상담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평화롭게 만들고 또 하나님의 통치의 영역 속에서 순응하게끔 되어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선교적인 영역이라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상담 지도의 기술은 이게 이제 왼쪽 오른쪽에 10개씩 보면 20개가 지금 나오는데요. 구체적으로 여러분들 이거 제가 다 설명하지 않아도 요 번호대로 제가 한번 읽어만 드리겠습니다. 1번은 관심 기울이기, 2번은 경청하기, 3번은 반영하기, 그 다음에 4번은 명료화하기, 5번째는 요약하기, 6번째는 해석하기, 7번째는 질문하기, 8번째는 연결 지우기, 9번째는 맞닥뜨리기, 10번째는 심적인 지지를 해주기, 11번째는 행동을 제안하기, 12번째는 촉진하기, 13번째는 공감하기, 14번째는 자기 노출하기, 15번째는 피드백 주고받기, 16번째는 강화해주기, 17번째는 저항의 처리, 그 다음에 18번째는 전의의 취급, 여기는 뭐 심리적인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는 것인데요. 그 다음에 19번째는 역전이 현상의 처리라고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거의 뭐 전이 취급은 프로이드에서 나온 것인데요. 역전이는 좀 반대의 현상을 말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마지막이 적시성에 유의하기, 그 시기적절한가, 기술의 시간이나 시기와 적절, 감각적인 것이에요. 자, 이런 것들은 여러분 노트에 있는 것을 참고해서 살피시면 되겠습니다. 좀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 내용들에 대한 특별한 어려움이 없으면 여러분들이 다 취할 수 있는 부분이 될 수 있을 것이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상담의 과정과 기법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하겠습니다. 상담의 과정과 기법은 첫째는요, 관계 형성의 단계를 우리가 봐야 합니다. 우선 이제 상담은 상담자와 내담자의 인간관계가 진행이 되어야 되고요. 그 인간관계의 상담의 초점의 아주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 상담자의 내담자의 1차적인 관계 없이는 상담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상담의 단계와 그 과정 및 기술을 우리가 한번 보겠는데요. 관계 형성의 단계는 우리가 좀 세부적으로 보면 상담자와 내담자가 정서적으로 깊은 관계에 들어가기 전에 상호간의 어떤 느낌, 태도 등에 의해 인간관계가 형성되는 준비 관계, 준비 단계, 공명 형성 단계라고 그렇게 봅니다. 뭐 그림에서 보듯이 이제 우리가 이제 정서적 분위기가 중요하고요, 상담실 분위기도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그 상담자의 모습, 그 인상도 아주 중요합니다. 또 그 내담자가 봤을 때 혐오감을 주는 모습이 된다든지 독특하게 보인다든지 이러면 안 되죠. 또 건성건성하면 안 돼요. 그 아까도 고백 성사 같은 거 할 때 신부가 무슨 죄지었는데 그래서 몇 번 뭐 이런 식으로 되물으면 상당히 그 내담자는 충격을 받게 됩니다. 말문을 내놓지 않게 되죠. 상담자는 내담자로 하여금 어떤 문제라도 대화할 수 있는 진지한 태도가 필요합니다. 동질성이 있어요. 내담자의 입장을 강화시켜줘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경청의 단계인데요. 대화를 하게 되어지면 우리 두 마음이 항상 왔다 갔다 합니다. 대화는 내담자와 상담자가 주고받는 거예요. 상황이나 언어와 정보가 동일시 되어졌어야 뭐 통하는 것이죠. 근데 이 상담은 대화는 최소한의 어떤 그 작용이 이루어져야 되고요. 주로 상담자는 내담자의 털어놓는 이야기들 경청하는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예, 그 감정의 태도를 아주 진지하게 듣고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테크닉이라는 것은 이 내담자가 막혀져서 이렇게 문이 닫혀져 있는 마음의 문을 여는 것입니다. 뭐 내담자가 나중에 막 자기 내용에 대한 것들을 굉장히 털어놓으면 그것부터 이제 치유가 되어져요. 그렇게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 그렇게 보였습니다. 제가 이제 우리 오래전에 우리 선친께서 늘 이제 내가 퇴근하고 돌아오면 늦게 이제 교회 일하고 이제 오는 경우가 있잖아요. 옛날에 뭐 부목사 시절에 그때 철이 없으니까 이제 집에 들어오면 아버님이 아들하고 대화하고 싶은데 난 피곤하니까 하는데 어르신도 대화하고 싶고 말하고 싶고 속에 있는 거 털어놓고 싶고 복잡한 이야기도 놓고 싶은데 이 아들이 되는 상담자가 도대체 이제 들어주지 않을 때 이게 이제 문제가 생겨요. 아주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선생님께서 오래전에 돌아가셨지만 늘 그 마음에 이제 불효한 마음이 제가 들었습니다. 이게 아마 다문화 가정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 이건 참 제가 이제 한국에서는 다문화 가정을 깊이 이렇게 살펴보지는 않았는데 외국에 있을 때는 한인 여성이 외국인하고 결혼해서 사는 사람을 제가 가까이 봤어요. 근데 뭐 만나면 울어요. 부부 관계가 그렇게 나쁘진 않는데 이 소통이 안 되니까 굉장히 어렵다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아마 우리 한국 내에 있는 다문화 가정의 여성들이 그런 상태가 되지 않을까 저는 굉장히 공감이 됩니다. 그래서 내담자의 이야기에 초점을 맞추는 공감의 단계가 다음 번째예요. 그 내담자의 이야기가 상담자에게 주의 깊게 경청이 되고 정확하게 이해되고 있고 깊은 감수성 속에서 느껴져 있다는 것이 확인이 되는 과정이에요. 이제 그래야만이 이제 어떤 다른 문제의 핵심을 파악하기 위해서 반증의 기술이 도입이 되죠. 반증이라는 내담자의 이야기가 상담자라는 거울을 통해서 내담자에게 새롭게 내용에 대한 반응은 내담자의 이야기 속에 담겨진 생각, 사실, 정보 이런 걸 파악하고 또 요약해서 자신의 언어로 전환시키는 과정 이런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대화하면요 감춰진 이야기의 속마음을 털어놓지 않습니다. 그러면 치유가 없어요. 전혀 그렇게 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딱 이렇게 씌어져 있죠. 그런데 그걸 이제 벌려놔야 되는데 그게 이제 상담자의 능숙한 기술이라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우리가 좀 봐야 할 것은 내용에 대한 반영과 느낌에 대한 반영을 봅니다. 두 가지가 있는데 내용에 대한 반영은 내담자의 이야기 속에 담겨진 생각, 사실 또는 정보를 파악하고 요약해서 자신의 언어로 전환시키는 과정입니다. 내담자의 속사정은 상담자가 파악했다는 것을 알리는 것이죠. 그 다음 느낌에 대한 반영은 내담자가 자신의 이야기를 전달하는 상황 속에 들어가서 그가 이야기하는 내용과 느낌이 같은 것인지 다른 것인지를 감지해내야 합니다. 그래서 내담자와 상담자의 감정을 함께 나누면서 이 감정을 상담자가 재언어화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공감은 상담자가 내담자의 구두를 신어보는 것과 같은 것이에요.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해 보는 것이죠. 자, 그런 것이 또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단계는 우리가 이제 몇 가지 단계로 나눠 볼 수 있는데, 첫째는 탐색의 단계예요. 그러니까 공감의 단계에서 이룩한 친숙한 인간관계를 가지고 문제를 확인하고 촉진해서 문제 해결의 열쇠를 찾아보고 그런 이제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이제 접촉해 보는 것이 촉을 느껴보는 것입니다. 문제 해결보다는 인간 자신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황금알보다는 황금닭이죠. 인간의 마음가짐, 자기 자신, 내담자로 하여금 문제를 확인하도록 스스로 문제 해결 방안을 돕는 것입니다. 탐색의 단계는 내담자로 하여금 사실이 존재하는 방식들을 보게 해서 사실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게 하는 단계예요. 스스로 선택한 가능성을 가지고 다음 단계에서 무엇을 할 것인가를 스스로 결정하도록 도와줘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직면의 단계인데요. 두 가지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제 직면의 단계는 이제 상담자가 내담자에 대해서 인식하고 깨닫고 관찰한 것을 상담의 대화에 투입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내담자로 하여금 자신의 문제와 정면으로 직면하도록 그렇게 엔카운트하는 거예요. 만나도록 하는 거예요. 이제 직면은 상담자의 인식과 자각에다 초점을 맞추는 단계죠. 그래서 내적 실제 직면이 있고 외적 실제 직면이죠. 첫째 이제 내적 실제 직면은 내담자가 언급하지 않는 내면적인 이야기에 대한 상담자의 관찰이나 자각과 직면시키는 것입니다. 자, 외적 실제 직면은 상담자가 내담자에게 개인적인 깨달음이나 사실 파악 또는 문제 해결에 공헌할 수 있는 점을 암시하고 이것을 직면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듣고 보다 문제 해결할 수 있는 방도가 있는 것 같군요. 이렇게 하면서 언제나 겸손하면서 상담자는 나눔의 감수성을 지니는 일이 필요한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요, 행동의 단계인데요. 관계 형성, 경청, 공감, 탐색, 그러면 직면, 이런 단계를 거쳐오면서 이제는 마무리하는 단계가 되어집니다. 오래된 자기에게 남아있는 그 어떤 습관, 문화, 행동, 유형, 사고방식, 뭐 이런 새로운 방향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모든 문제점을 다 분석해 봤는데 이러이러한 방법이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최상의 길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상담자의 직면 의지와 내담자의 응답 의지가 이렇게 요합을 이루어서 공동 예술품을 완성해 내는 일입니다. 내담자의 희망과 의지는 최대한 존중되고 상담자의 상담 목표는 분명하게 설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나중에 이제 이 행동의 단계가 어설프게 그 전 단계가 이루어지면 행동의 단계가 엉클어지죠. 이제 실패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마무리 단계인데요. 상담을 끝낼 때는 언제나 부드럽고 유연하게 해야 합니다. 아직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 해도 열린 마음으로 미래를 적극적으로 내다볼 수 있게 여운을 두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이야기된 것을 간략하게 요약해주면 도움이 되는 것이죠. 다음번 상담 시간에 어떤 문제를 이야기할 것인가를 서로 이렇게 미리 선행적으로 암시해서 표현해 주는 것도 좋은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무리를 해서 우리가 이제 끝을 맺을까 하는데요. 다문화 가정을 잘 이해하고 쉽게 공감하는 다문화 가정 출신의 상담사가 다문화 가정의 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관계 형성도 쉽고 경청의 깊이도 한층 더 있으면 더 말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다문화 가정 출신의 상담사가 다문화 가정의 가슴앓이를 치유해주는 속도가 더 빠르겠죠. 나아가서 타국에서 온 같은 심정을 서로 이제 토로해 주면서 현실을 냉정하게 직면해 주는 효과가 아주 클 것입니다. 그러나 일상적 삶에서 다문화 가정이 주민으로서의 정체성을 공유하는 공동체적인 공생, 공존, 공영의 삶을 스스로 체험하도록 유도함으로써 사회적 포용을 이루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서 또 다문화 가정 출신 상담사들은 다문화 가정들 편에서 같이 고민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제 함께 있다고 하는 확신감을 심어줘야 합니다. 다른 한편으로 이게 이제 정부 행정 당국은 결혼 이주자 여성들의 문화적 정체성의 다양성에 대해서 사회적 인정을 안정감 있게 조화시키고 범국가적으로 홍보와 교육을 통하여 마을 공동체 주민들이 국제적인 문화감각을 익히게 하고 선진화된 문화적 포용을 이뤄낼 결혼 이주 여성 상담사가 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한국인이 배타적이고 가부장적이며 단일 민족주의에 빠진 혈통주의, 권위주의, 위계서열, 인종주의, 차별주의에서 파생된 사회문화적인 재반 문제들을 수정 또는 변화시켜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문화주의로 가는 미래의 다문화 사회, 다문화 가정의 소통과 공존에 별 소용이 없게 되죠. 사실 문화는 변하는 것이고요. 문화는 누구인가 의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새로 또 이렇게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게 새로 만들어 가야 할 다문화는 새로운 관계 방식을 창조할 수밖에 없죠. 다문화 사회에서 다수자를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알고 깨우쳐 상처 입은 다문화 가족들에게 위로와 새로운 그 삶의 업적을 부여해 줘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우리 이제 주변에 이제 마을 주민들이 이제 있는데 다문화 가정이 이제 점점 증가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변화된 마을 환경에 적응해서 스스로 변화하고 노력하고 을사안아주는 생명 공존 공룡의 풀뿌리 운동이 필요하죠. 이제 이것은 이제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기독교적 신앙을 떠나서도 누구든지 공통적으로 갖춰야 할 마음의 자세입니다. 자, 그래서 마을 주민들이 먼저 결혼 이주 여성의 입장에서 그 고통을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그러한 노력들이 절실히 필요한데요. 그들의 동등한 주민으로서 대해주고 그들의 문화를 존중해주고 또 격려해주고 말을 한마디 해도 따뜻하게 해주고 인정해주고 또 그들이 필요로 하는 도움을 솔선해서 제공해주는 이런 풍토가 제공이 돼야 돼요. 다시 말해서 다문화 가정의 유지 차원을 넘어서 결혼 이주 여성의 본인의 존엄성과 인권을 회복시켜주고 동네 주민과 결혼 이주 여성들이 주민으로서의 정체성을 공유하여 차별 없이 공동체적으로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를 지향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다문화 가정의 심정을 가장 먼저 이해하고 공감하는 다문화 가정 출신의 상담사들이 한국의 가부장 문화의 성차별, 인종차별, 계층차별을 대면하면서 굳건히 살아가는 인내와 새로운 문화를 만드는 디딤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나아가서
사회주의 국가와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익혀온 그런 습관, 문화적인 그러한 그들의 삶의 어떠한 방식, 방향 이런 것들이 남녀 동등성의 원리에 이제 실현되어서 살아왔다고요. 이제 이런 다른 다문화 가정의 그 삶에 각인시켜서 강인하게 살아가기 또 그렇게 이끌어줘야 합니다. 상처 입은 다문화 가정을 이해시키고 납득하고 아울러서 이제 극복하게 하고 새삼을 실현하도록 그렇게 어지 실현에 아주 용기와 담대함을 불어넣어줘야 할 것입니다. 이제 결론적으로 우리 재원 한마디 한 이제까지는 일반적인 상담의 원리예요. 어디든 어느 학교든 이러한 상담의 원리를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러한 일반적인 기초 상담의 기법으로 다문화 가정에 들어갈 때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깨닫도록 도울 수는 없어요. 이런 이론만 가지고는 우리가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에서 출발되어지는 원리를 터득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다문화 가정에 대한 일반 상담의 이론과 실제를 그대로 도입하는 것은 기독교 상담의 정체성에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기독교 상담자는 성경적 관점에 따라 다문화 가정에 대한 자신의 인식과 가치관을 점검하고 실제적으로 다문화 가정에 대해 어떻게 기독교 상담적으로 접근할 것인지 연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의문을 남기고요. 11주 차에 준비가 되는 대로 또 강의가 이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힘들었습니다. 여러분 다 힘들었죠? 예. 듣는다고 난리한다고 말이 잘 안되고 꼬여서 죄송합니다. 그런 이제 교환들을 좀 살펴보시고요. 다음 시간에 또 기쁜 마음으로 만날 수 있도록 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안녕히 계십시오.